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3페이지 27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정유신의 기후병인, 병신합이 있습니다. 병화는 신령을 했지만 좌지에 인목을 깔고 앉아서 약한 상태죠. 신금도 마찬가지로 천간에서 바로 긴첩해서 극하고 있고요. 다만 지지에 유금이 있습니다. 두 글자 다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 합류를 합니다. 격신은 병화, 용신은 간목을 쓰고요. 을목 가신을 정화 가신을 제거한 글자를 일단 유신금으로 을목이 정화를 돕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병갑신 이렇게 합니다. 신장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신장 검증. 이것은 뭐 앞에서 신장 검증을 했기 때문에 신장을 많이 썼기 때문에 모친, 육친을 한번 보죠. 육친. 신장 검증은 중간에 제가 도연이라고 써놓은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원래 병정화가 모친이죠. 정화는 신금을 극하는 부분은 기신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을목이 왔을 때 을목을 설하는 부분은 을목이 정화를 생하지 을목이 기신이죠, 기신. 그래서 기토가 왔을 때는 기토를 생하게 되죠. 그래서 신금을 돕습니다. 역할이 좀 희신, 기신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임수가 혼잡하면 뭐 혈통이 불순하고 임수가 희기가 같이 있으면서 당연히 혼잡하면 희기가 같이 있겠죠. 그 기신을 제화가 잘 되지 못하고 있으면 혈통이 불순하다고 보아야지 무조건 인수 혼잡하다고 해서 혈통이 불순하다, 뭐 쌍모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모친과의 인연을 54세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모친의 태극점은 당연히 인성이죠. 그래서 병화입니다. 그런데 정화가 있으니까 정화를 차감해야 되겠죠. 또 임수가 극하는 게 있으니까 임수의 극을 간목으로 구응하니까 간목의 역할을 또 역량을 또 가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화, 정화, 간목을 계산해 봅니다. 병화는 합류하고 있습니다. 천간 1급. 월에는 얻는 게 없고요. 연결되는 시에 합으로, 천간 합으로 연결되니까 시에 인내, 장생 4급. 그래서 병화는 5급이 되죠. 정화는 이건 차감해야 될 걸 계산한 겁니다. 병화는 분수이고요. 천간에 투간인 1분. 월에 태지 1분. 유에 생지인데 분수니까 4분. 연결까지 계산하면 2개죠. 연월과 같은 글자가 일시에 있으면 우리가 도의라고 해서 계산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8분. 그 정화는 10분입니다. 10분. 1급이죠. 그 다음에 간목은 월에 4급.
근데 해임수가 기신이니까 해임수 상급을 빼면 1급이죠. 시에는 인중의 간목은 병화에게 설기가 되고 있으므로 분수 계산합니다. 그래서 3분, 1급 3분. 신금이 병화를 합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보면 그것이 간목의 영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신금 합류한 극을 받고 있으니까 이때는 1분까지 가산하면 5급 4분 정도가 나오는 거죠. 5급 1분 5급 그 다음에 1분을 빼면 4급이 남죠. 그 다음에 4급에다가 1급 3분을 더하면 5급 3분이고요. 1분을 더하면 다시 1분을 더하면 5급 4분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병신합으로 연결된 그런 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화를 여기서 제거해 주는 이유 똑같습니다. 정화가 신을 극해서 의리의 힘이 증가, 간목의 힘을 차감하는 것 똑같습니다. 관직 같은 경우는 관살이 희신이면 그게 태극점이죠. 간목으로 계산하는 거죠. 학력은 식상이 태극점이죠. 신금이 희신으로 있으니까 신금이 태극점,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좀 계산해보면 신금이 3급 5분, 병화가 5급, 간목이 1급 2분. 그러면 한 최대한 9급 7분 정도가 가능합니다. 박사학위 학력이죠. 여기는 오타가 나왔네요. 화가 아니고 이사죠. 병생정사.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업, 운로를 보는 거죠. 운로. 상관이 급관하는 거. 유사론과 불화이직. 다만 이렇게 읽고 계속해서 공부. 이런 건 그냥 읽어주는 방법입니다. 임수 임오년에 정화가 합거된다. 임오년이 오면 임은 정하고 합하는데 오화에 정화가 근을 갖게 되죠. 원국과 인오 화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강한 상태. 그래서 정화가 합구되는 겁니다. 쇠한 상태에서 합구되는 건 아니고요. 또 약한 상태에서 함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구 합류를 제대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예제는 임자, 무신, 기묘, 병인. 신자 수국이고요. 그 다음에 인묘, 목이 있습니다. 수생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천간에 병, 무가 투관해 있습니다. 임수가 간목을 돕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격신은 을목, 그 다음에 을목을 돕는 개수, 간목, 가신을 제거한 병화, 무토, 이렇게 청용신을 잡습니다. 주부치용은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해 놓은 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단락에 앞으로의 운로를 보는 걸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갑진 계명인데, 진계, 갑진 계명, 진과 계 이렇게 이어지는 운, 이 진계운,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있습니다. 을목을 돕고 당연히 좋은 운이죠. 경인년부터 일어나서 10년 동안 제가 왕합니다. 병신합, 양자 모두 합류하니 좋다. 예, 신묘년 같은 경우는 병신합 하죠. 근데 동주죠, 동주. 가불이 혼잡하기 때문에 한계를 없애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원래 격신이니까 격신이 극하게 없어지면 좋다고 보기는 힘들죠. 다만 신금이 합을 해버리고요. 그 역량이 묶이기 때문에 을목을 극하는 그런 어떤 역량을 잘 발휘를 못해서 을목은 보존되기도 하고 또 간목과 을목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제거해 준다. 병화가 합류되니까 병화가 오히려 더 잘 제거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개수가 진생을 얻으니까. 개수는 묘에서 장생인데요. 음간의 장생지는 그대로 어떤 장생에 해당하는 기운을 얻는 게 아니고 그 묘가 형충합해가 돼야, 그래서 묘가 자극을 받아야 개수의 어떤 장생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늘 읽어주면 됩니다. 진운, 여기서는 지금 진운 얘기해. 진운, 신자진. 자, 이제 예제 29번 팔자를 보시겠는데요. 이 팔자로서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 임신, 기해 신미. 물어봤을 때 박사과정을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물어봤을 때고요. 주보치용을 먼저 보면 일단 해미 목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자 수국이 있습니다. 수생목이 간목도 투관해 있고 임수도 투관해 있어요.
그래서 수생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간목도 주신으로 취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년지 개수가 격신이다. 원인은 신자가 수국을 이루고요. 천간에 신금, 임수, 간목이 투간. 간목이 월의 절지, 천간에 임수가 투간, 지지는 수국. 간목은 절처봉생, 더구나 일시는 해이 목국, 시간에 투간한 신금이 을목을 극하고 갈목을 남기고 계수를 생하죠. 계수는 일지해수의 제왕이고 시지의 패고, 신금이 을목 극하고 기토를 설해서 계수를 생해주면서 통관화에 따라서 계수를 써야 되죠. 간목을 쓸 수 있으니까요. 간목이 임수를 설해주는 거죠. 그래서 글자의 어떤 상호 배치를 보아서 개수, 신금, 간목을 쓰는데 이게 종격으로 볼 수 있느냐. 미토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소리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취한 다음에 상태를 보아서 비견이 있어도 종격을 취할 수 있고요. 또 이 팔자 같은 경우는 해미 목국을 이루어서 미토가 비견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죠. 따라서 종격이다. 검증, 학력으로 검증이 가능하죠. 관살 혼자분에는 직장을 구하는 것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면 무난하겠죠. 그래서 이 팔자에게 어떤 임사상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걸 가지고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볼 때 년월은 손 위, 그다음에 일신은 손 아래. 종편제격이니까 인비를 꺼리는데 파격되기 때문이죠. 형제성 미기토 비견이 파격하는 기신입니다. 그래서 시간 신금이 기토를 설하고 개수를 생하니까 동성의 핏줄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친성을 의미하는 글자의 음양을 보아서 일단 성별을 구별합니다. 즉 비견 기토가 기신이고 신금이 그래서 그것을 제화해주는 글자. 따라서 신금이 형제성이 동성 형제성인데 경금이 혼잡해 있습니다. 경금을 설하는 임수가 그런데 기신이죠. 그래서 임수로서 경금을 설하고 간목이 임수를 최종적으로 설합니다. 이때 을목이 혼잡하는데 일시에서는 제거가 불가. 손 아래 남자 형제는 없다. 손위는 임수가 천간에 지금 신금하고 같이 있어서 간목을 제거를 못하죠. 그래서 년월에는 제거 불가, 일시에서 제거 불가 이렇게 됩니다. 이성형제 원래 겁제 무토가 여자 형제겠죠. 이런 경우가 아까 설명드렸죠. 왜 겁제가 그냥 무조건 나하고 다른 어떤 형제가 아니고요. 음양으로 따져서 겁제가 나온 겁니다. 이 팔자의 육신에서는 팔자에 보이지 않고 기신이니까 간목으로서 무토를 극하고 간목이 년에 있으니까 간목이 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임수를 간목으로 제화를 해야
이쪽 그 남자 형제인데 여기서는 여자 형제는 간목이 그냥 여자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월에 신자 화수 상관이 임수로 변하고 천간 임수가 투간 상관이 정관 간목까지 못하고 임수는 경금을 설해서 간목을 보호하죠. 그러면 일시에서 동생은 어떻게 될까요? 동생은 이게 지금 간목인데 해미 목국을 이루고 있죠. 해미 목국. 여기에는 을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이성 형제인데 그래서 을목 신금이 을목을 제거하면 손 아래 여자 형제도 있다고 보는데 신금이 여기서 을목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중에는 정화, 기토 이런 것들이 있죠. 을목이 있긴 한데 정화가 있고요. 그래서 신금이 미중에 있는 정화 때문에 을목을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을목 제거 곤란하면 일시에서는 이성 형제를 찾기 어렵다. 이런 거죠. 출국과 관련한 것은 어떤 역마를 좀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역마살을 보는 게 아니고요. 관성일 역마로 재마 뭐 이렇게 해서 재성, 록마, 재성, 관성. 유년이 그러니까 매년의 어떤 매년이 대운의 희용신을 합하며 취하여 얻는 것. 갑술은 김유년, 간목용신이 대운 천간에 있고 유년의 기토가 투간, 간목을 합한다. 이런 거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월운을 볼 때는 월이 기준이고요. 일운을 볼 때는 일이 기준입니다. 합주라는 개념, 합거와 기반의 중간. 술은 미술형, 무기토와 같이 왕하고 기신이죠. 겁재가 관살 기신으로 드러난 겁재. 개술 기준으로 하면 관살이 되는 거죠. 격신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항상 제가 두 개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일간 기준, 그 다음에 격신 기준. 겁재가 관살 기신으로 드러나는 거죠. 친구들과 겁재 어울려 놀려가는 것이며 특별한 목적은 없다. 원국, 간목, 정관이 기토, 비견, 기신에게 합주되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미술형으로 동한 기토가 간목을 원국에 있는 간목을 합해서 묶어버리니까 좋은 일이 없다. 제가 말씀드려요. 유일, 일진을 볼 때는 일진상의 기운을 종합해서 원국과 대비해서 어떻게 기가 변하는가, 무슨 영향을 주는가를 보는 거죠. 금의 기운이 왕한데 갑술운, 을년, 갑신월, 신유일, 신유술 왕한데 원국에서 식상의 기운, 그것은 금은 식상이죠. 격신의 인성, 개수의 인성, 식상의 자유로움이 인성의 기신적인 측면, 즉 자주성 손상 등 자유롭게 놀고 뭐 하는데 내가 어떤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울리는 것이죠. 교통사고 난 것 보시죠. 교통사고. 핍진법이라는 것은 행운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유년 올해 개묘년이다 그러면
개수가 1년 내에 영향을 미치는지, 묘목이 1년 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핍은 누를 핍자예요. 핍박할 때 핍. 이렇게 쓸 겁니다. 핍. 그래서 개수의 어떤 영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 그걸 누르는 것은 뭔지, 이런 거죠. 병술년 개사월은, 병화는 수가 천간했죠. 그래서 중단해서 쉬고 있습니다. 술토는 이미 묘월, 극하는 묘월, 인월에 오면 극하죠. 그때는 술토도 중단돼서 휴지할 때이기 때문에 4월까지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와 사는 대운과 엄구에 직접 작용합니다. 직접. 요 년에서 이 월의 어떤 간지가 유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운이나 엄구에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좀 참신하기도 하고 좀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용합니다. 유년이 참 올해 개라고 하면, 개묘년이라고 하면, 개묘년은 올해 한 해의 기운이죠. 올해 한 해를 주관합니다. 뭐 연중, 천자 뭐 이런데, 그럼 원국이나 대운에 무토가 있는 경우 개수가 이거하고 무토하고 합해서 개수가 작용을 못할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이런 것들이 주관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만 개수가 작용을 중단하는 것이지, 1년 내에 어떤 유년의 기운이 사주팔자 1년 내에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일정 구간에서 사주 원국의 한운상, 예를 들어서 년주에 무토가 있으면 유년에서 개수가 오면 그 년주 구간, 예를 들어서 맹파에 하면 연주는 춘, 월주는 하, 일주 구간은 추, 시주는 동, 추나 추동, 뭐 이렇게 본다면 봄에는 개수가 작동을 못하는 것. 그렇지만 봄이 지나가면 다시 개수는 계속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봄에 작동을 못하는 걸로 되는데, 그때의 핍진법에 의해서 개수가 또 무인월 정도, 기묘 이런 정도라면 그 구간에는 개수는 당연히 작동을 못하는 거죠. 일단 분명하게 작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원국에 바로 작용하는 것은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특정 한운상의 작동을 또 멈추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 유년도 쉬고 있고 6월도 쉬고 있으면 대운하고 원국을 같이 보는 거죠. 혼인인연, 태극점을 반드시 보아야 하고요. 혼잡이 있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극소를 당하는지, 손상이 있는 점지를 보는 것이죠. 여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인 인연을 논하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는데, 다음 챕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혼인의 경우에는 성과 궁이 같이 좋은 배우자 성과 배우 궁이 같이 움직이면 99% 인연이 동한다고 보는 거죠. 궁이 만약에 귀신이다, 그럼 일지가 귀신이다 그러면 그것을 제화하는 글자가 와서 그 궁을 직접 형충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글자를 움직여서 그 궁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 그런 경우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처의 외모 뭐 이런 건 그냥 한번 우리 검증법에서 외모 계산할 때 본 걸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기준점, 그러니까 종격에서는 종신이죠. 종신, 개수 기준으로 이걸 청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청하게 하는 글자가 희신이냐 기신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5급 정도면 미녀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외모는 종격에서 그냥 팔자에서는 일간 기준이죠. 일간 기준. 이 팔자 일간이 기토입니다. 기토를 청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토를 혼잡하는 것이 무토죠. 그래서 간목으로 무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간목이 희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본이고요. 종격에서 종신 기준으로 보면, 종격에서는 외모도 종신 기준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종신은 개수죠. 임수가 혼잡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느냐. 그것도 간목입니다. 당연히 이 팔자의 외모는 간목의 기준이 되고 간목의 어떤 역할을 보는 것이죠. 공부 학업 부분에서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뭐 시험 보는 일진을 보는 건데요. 일진 보는 거. 유일, 당일에 좋고 나쁨은 오로지 그날만 보는 거죠. 경술일이다 하면 경술일만 보는 것이지 뭐 월을 본다거나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일진이죠, 일진. 그래서 일진은 경술일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묘년에 연까지 계산해서 일진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판단 부분, 직장을 구하는 것 판단 부분에 격신이나 용신이 대운에 출현하면 역마가 동하는 것 이렇게 보고 일단 뭐 좋은 운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일단 찾아내는 거죠. 직장을 구하는 걸 볼 때는요. 다음도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29는 책에 뭐 굉장히 좀 길게 하나의 사주팔자로 한 5페이지, 6페이지를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일단 어떤 그 사주팔자든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어려운 거.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보, 취형입니다. 10간 사주팔자에서 천간 4개, 1간 빼더라도 이것의 희기를 주보를 취하지 않고서는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정확히 취한다면 60% 정도는 정확하게 사주팔자를 볼 그 토대를 갖추게 된 거죠. 이때 중요한 거 간합입니다. 간합. 원국에서 간합하는 거, 그 다음에 세운, 이것은 유년이고 대운이죠. 세운에서 원국과 간합하거나 또 자기들끼리 간합하거나, 이 간합을 잘 보고 간합이 합류 또는 합거 또는 이도저도 아닌 합주, 어떤 상태인지를 판정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80% 정도는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기타 이제 지지에서 일어나는 형, 충, 합,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더 세밀하게 읽어내는 것이죠. 어떤 기, 에너지가 특정 년월 일시, 그러니까 대운, 그다음에 유년, 유월, 유일에 어떤 기가 어떻게 변하고 움직이고 어떤 기가 주가 되고 종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이게 대운, 유년을 보는 거죠. 대운 천간, 대운지, 대운 지지. 이것은 우리는 녹원 호환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지의 인모군이면 천간에 가분으로 돌려서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원래는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진운이 왔다. 그러면 하반기를 볼 때는 진을 무토로 해서 돌려서 천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일단 보기는 하는데, 진은 그냥 진대로 지지에 작용하는 거죠. 천간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천간과 지의 역할은 다릅니다. 지지는 일단 대운 지지든 유년 지지든 그것이 이고 있는 동주, 같은 주, 대운 천간, 유년 천간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우선이죠. 1번. 그 다음에가 원국이나 대운에 작용하기 때문에 녹원을 바꿔서 보는 것은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대운인데, 지지 대운인데 천간 대운을 볼 필요가 있을 때는 바꿔서 볼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요 주보, 간합, 그다음에 형충파일, 기타 소소한 것들, 오행, 물상, 이런 것들 합치면 이제 전부 다 사주팔자를 읽어내는데 필요한 요소를 구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사실은 주보를 검증하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분량이 많아가지고 상권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내용상 중권까지 이렇게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 취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용은 모두 다 설명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하는 그것만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